서울장애인부모협회 이번 주 금요일 날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님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선거 지금 과정에 있고 지금 두 후보님이 이제 출마를 하셔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오늘 자리는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두 후보님들의 비전,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밝혀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러면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박수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금 선거 관리와 지금 서울장애인부모협회 비대위를 총괄해서 책임을 맡아주고 계신 김신혜 비대위원장님 겸 선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감사드립니다. 네. 경상도 이렇게 제일 우리나라에서 오지 이렇게 크기가 안 닿은 동네에 사는데 제가 어쩌다가 서울에 이 엄청 큰 도시에 지금 비상보호장 그렇게 맡아가지고 하게 되면서 올 때마다 서울은 진짜 알 수 없는 엄청난 도시다 이런 느낌을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청량리역에 내렸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10분이면 나 진짜 영덕 넘어갔는데 이 생각이 네, 그래서 아무튼 참 큰 도시에 진짜 이렇게 부모연대 서울 지구 회원님들이 우리 진보운동에 앞장서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에 연말부터 지금까지 서울 지구에 몰아닥친 엄청난 바람을 좀 잠재우고 또 더 혁신 바람을 일으킬 그런 중요한 이제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앞서서 두 후보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놀라운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변화시켜 나갈 건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한 표 한 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또 새로운 서울지구 서울장애인부모협회로 들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일단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아름답고 멋진 경쟁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이 부교위원님하고 또 박옥순 위원님하고 내부 위원님들 계세요. 지금 여기 다 중간중간 숨어 계시는데 아무튼 되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나중에 술 한잔 사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자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커리어 플러스 센터장님도 뒤에 계시거든요. 우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분들부터 아무튼 종종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두 후보님께 공통 질문을 4가지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께서도 질문을 써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지를 선관위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또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요런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이 매우 중요해서 사전에 다 안내를 드렸는데 발언 시간은 각 질문당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3분으로 제한을 하고, 그래서 1분이 남으면 이 최 국장님이 이렇게 종을 1분이 남았다는 표시를 먼저 할 겁니다. 3번 땡땡땡 이렇게 하시고 3분이 다 지나면 발언을 하시는 중간에도 계속 종을 울리게 될 겁니다. 네, 마이크를 팍 들거나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못해가지고 아무튼 종을 계속 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시를 잘 보시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지로 받을 예정입니다. 네, 질문지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 경선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언하시는 것보다는
질문지를 적어주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나눠드린 포스트잇에 질문을 쓰셔서 주시면 되고, 질문지는 이후에 이제 정견 발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선관위 공통질문 4개를 드릴 건데, 그 4개의 질문이 끝날 때 우리 그 스태프분들이 걷어주시면 되고요. 그때까지 내주셔야 됩니다. 선관위 공통질문 끝났을 때 4개의 질문 던질 건데, 그 질문 끝났을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기호 1번 김종욱 후보님, 기호 2번 김수정 후보님 이렇게 계시고요. 발언 순서는 먼저 1번, 2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질문에는 2번, 1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서 전체 질문이 짝수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포토타임 잠깐. 네, 포토타임을 잠시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님들 하셔가지고 가운데로 모이셔서, 네, 두 분이 악수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사진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해주시죠. 지금 마이크 성능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긴 마이크를 하나로, 죄송합니다. 하나로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말씀은 안 하셔도 되니까 하나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책상을 조금 붙여줘도 될 것 같네. 네. 가운데. 약간 가운데가 맞나요? 센터가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정견 발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후보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출마하시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본인이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기호 1번 김종욱 후보님께서 시작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시작되면 바로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종욱입니다. 주제는 당당하게, 조직은 단단하게, 사업은 꼼꼼하게, 소통은 막힘없이 기호 1번입니다. 이런 거 처음 해보니까 재밌으시죠? 네. 저도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한 번도 안 가져봤는데, 앞으로는 대표 선출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가 있건 없건 간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대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마음이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쓸데없이 표정이 너무 밝아서 지난 3개월 동안 사실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비대위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지구를 수습할 방안을 찾고 같이 논의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여러 지회장님들도 지회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진단하기로는 지난번에 그 일은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문제 자체는 문제가 있었죠. 저희가 그 투쟁 역량을 키우고 양적으로 평생을 하다 보니 안에서 살림을 갖추고 안을 단단하게 하는데, 조직을 만드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벌어진 문제라서 뭐라고 변명을 드릴 것도 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났을 때 우리 내부에서
그걸 수습하는 방식에서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진 않아서 남들은 조직을 벌써 2분 지났어요. 조직의 성장팀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표인데 왜 다시 나왔냐 하는 질타도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전 집행부에서 손발을 맞춰서 서울 지구에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서울 지구의 수습책도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잘못한 건 저희가 너무 잘하고 저희가 잘한 것도 저희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표 임기 2년을 마친다는 생각으로 회원 여러분이 대표고 저는 부대표고 하는 일을 1년 동안 미친 듯이 김남현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김남현이 못한 것을 보태서 제가 열심히 해서 서울 지구를 다시 건강하고 단단하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우리의 자부심, 전국연대를 선도하는 우리 자부심으로 서울 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이어서 기호 2번 김수정님께서 정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보호연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김수정입니다. 제가 부모운동을 처음 접한 건 교육권연대 출범 이전인 장애인 참교육 부모회 때인 2004년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꿈꾸는 거는 저와 제 자식이 그리고 또 나아가 모든 존재가 존중받는 인격을 갖고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살다가 존엄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연대를 선택했고 부모운동만이 유일한 방법이란 믿음으로 지금까지 결코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각기 잘하는 일로 연대와 부모운동에 기여하고 투쟁에 함께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소통과 사랑과의 이동 맺기로 지속가능한 부모운동을 위해 젊은 부모들이 연대에 유입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하였고 서울연대의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후원을 연결하는 걸 제 역할로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연말연시를 송두시 삼켜버린 서울부모연대의 방송권으로 훼손된 부모운동과 부모연대의 명예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저의 힘과 여러분의 힘, 부모의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부모연대의 중심이고 자부심이 되는 서울지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가는 투쟁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힘찬 서울지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태산 같은 굳건함을 자랑할 서울지구가 되게 하겠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앞에 서는 게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투도 글투도 옷차림새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 며칠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들을 어젯밤까지 하나하나 사실은 듣고 새기다가 제가 해온 방식인 지금까지 해온 방식인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훈련된 마음이 아닌 우리 진정성 갖고 같이 운동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해주셨네요. 시간을 두 분 다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공통 질문 4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가 끝나면 질문지는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출마하신 후보님들 모두 우리 부모연대, 서울장애인 부모연대의 소중한 활동가들입니다. 많은 회원들은 선거 결과를 떠나서도 이분들이 부모연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오랜 기간 동안 또 함께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후보님들이 생각하는 상대 후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두세 가지 정도를 꼽아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기호 2번 김수정 후보님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런 질문이 서울 부모연대 후보자의 의지를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잠깐 생각해 보게 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함께 웃는 날이라는 장애 비장애 개간지 그 출판에 관련해서 2006년에 만났으니까 아마 그래서 한 1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옆에 이제 계시는 김종욱 후보님이 부모연대에 합류하면서는 매우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한때는 현지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는 거의 매일 같이 있다시피 했었고요. 옆에 계신 김종욱 후보님 굉장히 멋진 분이죠.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동양 철학의 조예도 깊으시고 책이나 칼럼을 통해서 멋진 글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동안 연대에 기자회견문도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그 호소력이 굉장히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 집회 때 우리의 눈물을 펑펑 쏟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담당해 주셨고 또 유머 감각도 적지 않아서 때때 시시때때로 우리를 웃게 해주셨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엄청 부담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서도 우리 둘하고 같이 엮여졌던 인연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인연들이 혹시나 조금 마음을 다칠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금요일 이후에는 다시 찰떡같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선후배예요. 그 학교가 대단한 학교죠. 우리 수정 회장님 장점은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좀 뻔한 얘기 할 것 같은데 소통에 굉장히 빠르세요. 빠르고 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교우 관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폭넓은 관계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얻은 일이 많습니다. 편의 때도 물론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페북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SNS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서울 부모연대나 전국 부모연대를 알리는 일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씩은 다들 또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친근감 이런 거를 사람 기억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많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아주 각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 얼굴 잘 기억을 못해서 늘 그 점이 너무 부러운 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가정에서 배우자분께서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저는 무뚝뚝한 남편이라 그런 지지를 조금 못 받는 편인데 그 지지를 많이 받는 데서 오는 당당함과 자신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많이 부럽고요. 좋은 관계를 한번 만들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도 많이 들이시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팁으로는 맛집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맛집 정보를 궁금하시면 송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후보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서울장애인 동호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두세 가지 정도를 뽑아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 서울공무원대 조직에 대한 후보님들의 진단, 또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김종욱 후보님께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성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서 2번, 3번의 질문은 저희가 어제 질문지를 미리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정견 공약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을 공약을 봐주시면 알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지금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닥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혼란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정리를 위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내부 비대위를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그 내부 비대위가 몇 번 엎어지고 외부 비대위원들이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사실 전 집회부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내부의 역량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바깥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모멸감 같은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외부 비대위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어떤 협법을 찾을 때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럽고 서로 상처 입은 것들 화합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힘을 쏟겠습니다. 그 해법을 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혁신위원회를 안에서 만들어서 그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우리는 투쟁에 너무 산적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년 내내 미친 듯이 투쟁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올해도 똑같은 투쟁의 현장에 저희가 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산적한 투쟁의 현장에 우리가 흐트러졌던 마음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나와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회 사업과 지부 사업을 우리가 꼼꼼히 못 챙겼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회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지부 사업을 꼼꼼히 단단히 다져나갈 여러 가지 방안에 특히 중점을 두어서 건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투쟁은 즐겁게 하는 그런 서울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당면한 문제를 제가 진단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아시다시피 서울공연대는 16년 서울농성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 정책사업과 제가 지회장이 됐을 당시 12개 지회였는데 지금 25개 지회 모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커리어 플러스와 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산하에 운영하는 지금 센터들이 24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와 성장의 크기를 가져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부분이 각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둘째, 지부와 지회의 사업을 모두 지원해야 할 사무국이 충분한 인력과 역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셋째, 사업이나 인권운동에서 활동과 공모들에 대한 소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소통 구조와 논의 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속도에 휘말려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런 점들, 그리고 또 비영리 단체이자 인권단체로서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고질적인 재정 문제가 저번에 이사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굉장히 심각한 지금 수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에서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조직의 혁신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이 혁신 방안에 대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고요. 요것 또한 또 두세 가지 정도를 좀 꼽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되는 수준에서 이것에 대한 추진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혹시 부족하게 되면 이것도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호 2번 김수정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직을 개편할 때는 중심이 되는 좌표, 즉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연대의 중심 가치를 우리 자녀의 미래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모연대회원은 모두 부모활동가로서 장애 철학과 인권의식과 같은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배움과 가르침을 주고받는 평등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때는 복지 현장에서, 편협한 의식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는 인권 수호자로서 누구라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동호 활동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에 대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서울지부를 교육국, 조직국, 사업국으로 나누어서, 물론 이 과정들은 이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일들을 해가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국은 지부와 지회의 다양한 워크숍이나 교육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요. 조직국은 부모의 운영에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지부 및 지회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 법률, 회계, 행정 등 전문 인력의 상시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자문가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국 또한 자문을 받고 업무를 정비하여 지부와 지회를 원활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이사회에서 토론하고 소통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부모연대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부단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게을리하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와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새로운 부모 활동가를 계속 발굴하고 각종 활동에서 선배와 후배가 서로 연대해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 중심을 두겠습니다. 네. 종은 2분입니다, 2분. 네, 그래서 종이 울리면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 두 분 다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장님이 너무 단호하게 울려요, 앞에서. 이것도 시간에 들어갔군요. 저희가 조직혁신 방안도 사실은 우리 둘 다 공약에 조직혁신 방안을 많이 중점적으로 넣습니다. 그 공약을 조금 길거나 그렇더라도 조금 꼼꼼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조직혁신 방안에 대해서 비대위 내에서 긴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지회장님들 간담회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조직혁신 방안에 대해서 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될 때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이사님들과 그리고 내부에 우리 자문을 얻을 전문가들과 선배들을 불러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비대위에서 만들어낸 혁신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현실을 또 거기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논의를 비해서 혁신 방안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혁신안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업에 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전담할 다른 법인체를 우리 내부에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 방안이고요. 지금 당장은 사업관리지원위원회라는 좀 가칭입니다만 사업 담당을 할 조직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은 전담해서 꼼꼼하게 투명하게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물론 저희가 부족했던 감사도 감사팀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 회계 감사를 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조직 소통 구조 강화를 위해서는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희 이사회가 조금 약화되었었습니다. 투쟁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사회를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이사회와 그리고 워크숍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소통을 더 많이 하고
25개 지회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회 지원 방안도 만들겠는데 지회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꼭 만들겠습니다. 지회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지회 지원과 소통을 중점으로 하는 지회 공유 방안을 만들면 지회에서 일을 하시는데도 크게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 체계로 투쟁과 사업가 그리고 이사회 강화 그리고 지회 지원 방안을 위한 구조를 우리 내부에서 이상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